안녕하세요. 오늘 고급 캡스톤 디자인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와 똑같이 지하 안전, 영양성 검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어, 지하 안전 영양성 검토는 지하 안전 특별법과 관련이 있고, 이 지하 안전 특별법이 이렇게 제정이 된 이유는 우리 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집안이 함몰되고 또 여러 가지로 굴착 공사 중에 그 주변 집안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변이가 많이 옴으로써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어, 지하안전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은 이렇게 지금 법령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칭 지하안전법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시행이 2020년도 12월 10일 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정이 된 상황인데 이러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의 집안 침하, 지하 개발, 지하 시설물 이런 어떤 것으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하에 대한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쭉 보시면서 지하안전특별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실무에 가서도 이러한 지하안전특별법에 의한 지하안전 영향성 평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하 안전에 대한 평가는 주로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도로, 수자원, 철도, 공항, 하천, 관광단지 등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땅만 파면은 이러한 지하 안전에 대한 영상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10m 이상을 굴착을 하게 되면은 필히 지하 안전 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숙지를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 안전 영향성 검토를 위해서 또 검토에 필요한 지하 굴착에 대한 공법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집안 굴착 방법은 사면 개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 자립식 개착 공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는 지하안전특별법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러한 10m 이하의 굴착일 경우가 많고요. 지금 나와 있는 흙막이 지지식 개착공법. 지지는 우리가 스트라트라든지 집안 앵커를 통해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조건 10m가 넘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때는 지하 안전 영향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 역타공법, 이것도 탑다운이라고 해서 1층 바닥부터 해가지고 지하와 지상을 동시에 시공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 공법도 10m 이상을 굴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도 지하안전 영향성 검토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흙막이 벽은 엄지말뚝 흙막이 판 벽체, 그리고 널말뚝 벽체, 현상 타설말뚝 벽체, 지하 연속 벽체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흙막이 벽의 형식에서 또한 여기에다가
지지공법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벽체의 지지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지보제라고도 하고 지지공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자립공법 같은 경우는 주로 3m 이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립공법은 그렇게 그 지안전 이형성 검토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역타공법, 버팀공법, 앵커공법, 소일 네일링 공법, 레이커 공법 이런 공법들은 전부 다 지하안전 영향성 검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공법들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앵커 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앵커는 이렇게 슬러리 공법과 같은 이러한 벽체 공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지 공법으로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많이 이렇게 앵커가 이렇게 벽체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앵커를 설치하여 실제로 집안을 지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앵커 공법에 대한 자세한 세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 앵커의 구조를 보면은 앵커체와 인장부와 앵커 튜브로 나눠져 있습니다. 앵커체는 표면으로부터 인장력을 집안에 전달시키기 위한 저항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구조물입니다. 이게 옹벽이라도 좋고 흙막이 벽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고 구조물 내부에다가 이제 천공을 해서 이렇게 앵커체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앵커체를 삽입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지금 이 앵커체의 내부에는 이렇게 강선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강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강선을 넣고 그라우트로 이렇게 정착을 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자유장으로서 강선이 어떤 그라우트가 붙어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고 마음대로 강선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부는 지중 앵커체 인장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땅 속에다가 이제 천공을 해서 이렇게 강선을 넣고 그라우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양생된 후에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강선을 당기면은 이놈이 이렇게 반대로 마찰력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발생되는 마찰력으로 이렇게 인장되는 하중을 견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서 쐐기로 정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쐐기로 정착하는 부분을 구조물의 힘을 인장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앵커 튜브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흑막이 벽체가 보이죠. 이렇게 벽체들이 보일 겁니다. 벽체가 이제 구조물이라고 본다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브라켓이 있고 이 브라켓에 인장 강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고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앵커 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강선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고 이 땅속에 저 밑에 들어가면은 저 밑에서 이렇게 지방과 마찰을 통해서 정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앵커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앵커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집안 앵커의 지지 기간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하게 되면은 구조물의 지지 기간이 2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보다도 더 길면은 연구 앵커, 2년보다 짧으면 가설 앵커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설 구조물에 설치됐다고 해서 가설 앵커가 아니라 가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존치 기간이 2년이 더 넘으면은 그거는 연구 앵커로서 설계를 하고 연구 앵커로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설 앵커, 연구 앵커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가설 앵커는 천공을 한 다음에 내부에다가 인장재를 이렇게 넣고, 물론 이 자유장부는 앵커 자유장부는 피복으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라우트가 이 인장재 강선이죠. 강선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정착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는 인장재 부착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라우트와 강선이 이렇게 부착이 돼가지고 일체가 돼서 정착이 되고, 여기서 이 부분 표면에서 마찰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가설 앵커는 따로 인장부에는 그라우트를 주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착부만 그라우트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인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각형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브라켓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대좌라고도 합니다. 대좌. 그리고 여기에 하중을 받는 지하판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선을 정착하는 정착구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 전체를 다 앵커 두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연구 앵커가 되면 조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주 연구 앵커는 2년 이상 설치가 존치가 되기 때문에 구조가 어떤 방수라든지 방청에 아주 적절한 구조가 돼야 되고, 또 내구성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앵커체의 정착장과 자유장이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패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정착장부의 강선으로 그라우트의 틈으로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기능이 중요합니다. 방수 기능을 위해서 옆부분에다가 주름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표면에다가 주름관을 설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름관 인장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름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죠.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는 주름관 내부에도 주입을 하고 바깥에도 주입을 하는 이 전봉홀이라고 그래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주입을 해가지고 밀실하게 채우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주름관을 설치해서 이렇게 방수를 하더라도 이 주름관이 스테인레스라든지 아주 강한 어떤 재질의 주름관이 되지 않으면 강선을 인장할 때 강선에 대한 인장력이 보통 최소 20톤에서부터 최고는 60톤까지 인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톤에서 60톤까지 인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주름관 소재를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폴리에틸렌 소재 이런 걸 쓰게 되면 전부 다 찢어지게 되겠죠. 이게 인장력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방수 기능이 안 되게 되죠. 따라서 이 주름관의 어떤 이 소재가 연구 앵커일 경우에는 항상 스테인리스 재질의 아주 고급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도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착한 부분을 이렇게 방청을 위해서
이렇게 캡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는 방청재료로서 그리스라든지 어떤 방청이 요구되는 어떤 그러한 재질로서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강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부분, 그러나 이쪽으로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또 방청도 철저하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앵커는 사실상 가설 앵커와는 다르게 아주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방수라든지 방청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설치하지 않으면 2년 후에 3년, 4년, 5년이 지난 후에 녹이 나게 되고, 녹이 나면은 여기 정착한 정착구가 전부 다 부식이 되면 나중에는 양 앵커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수라든지 방청이 연구 앵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앵커를 또 앵커의 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 앵커와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 앵커와 그 다음에 경사 알파의 경사 각도를 주는 경사 앵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앵커는 주로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지하수위가 이렇게 있을 때 건축물이 이렇게 위로 부상하는, 부력에 의해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력 앵커 또는 부상 방지 앵커를 사용할 때 이 수직 앵커를 사용하게 되고, 일반적인 모든 가시설이라든지 연구 앙카는 대부분 다 이렇게 경사 앙카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자, 앵커체의 가압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까 우리 정착부에 그라우트를 주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주입재, 이 그라우트라고 하죠. 이 주입재에 대한 주입재를 넣을 때 압력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가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가압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비금진 부분이 지반이고, 이렇게 천공을 이렇게 하고 강선을 이렇게 넣고, 강선에다가 이렇게 강선이 있고, 이 강선에다가 그라우트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라우트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가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천공홀 안에서만 그라우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울이 좀 작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장을 당길 때 저항을 조금 적게 받게 되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반은 이러한 형태로 정착을 해도 충분한 지지력을 받지만, 조금 풍화암이나 또는 풍화토 이런 쪽으로 가면은 지반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력을 좀 줘가지고 구근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압력을 줘가지고 구근을 확장시키는 것 중에서 압을 좀 적게 주는, 그래서 10kg force per square cm 정도 이하로 이렇게 압을 주게 되면 이게 저가압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kg force per square cm보다 더 크게 압을 주게 되면은 이 그라우트가 이 지반을 밀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아주 밀실하게 그라우트가 지반으로 침투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이러한 형태가 됐을 때는 고가압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인발 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필히 여기다 패커란 걸 설치해 가지고 이 압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고가압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오거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땅을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이렇게 파서 그라우트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톱니 모양의 어떤 뾰족한
이런 부분이 그라우트가 저항을 더 많이 받겠죠. 지방과의 마찰에서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인장력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이러한 방식이 확공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확공형 앵커. 그래서 집안 앵커의 가압력에 따라서 무가압형, 저가압형, 고가압형, 확공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의 생긴 형태 또는 구조적인 모양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은 시공학 우리 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의 형태로서 아까 정착부의 부분을 이렇게 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인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압장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지압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지압장으로 인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고 해서 지압형 앵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이러한 형태는 길게 생긴 이런 원주형 형태로서 인장을 하게 되면 앵커즈 표면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찰 저항을 통해서 저항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마찰형 앵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압과 마찰을 동시에 받는, 그래서 이렇게 판 부분도 만들어주고, 또 마찰 부분에서는 또 마찰도 이렇게 받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앵커는 지압과 마찰을 복합적으로 받는다 해서 복합형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알고 이 종류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우트가 받는 응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마찰형 앵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찰형 앵커이기 때문에 마찰형 앵커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인장형과 압축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장형은 뭐고 압축형은 뭐냐? 그라우트가 받는 응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라우트를 이렇게 이제 땅 속에 이렇게 천공을 하고까지 전부 다 이렇게 천공을 하게 됩니다. 천공을 하고 그냥 인장재를 이렇게 삽입하고 그라우트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정착장까지 딱 그라우트를 끝내고 긴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자유장부는 여기 있는 이 자유장부에서는 피복이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 마찰을 절대 받지 않고 이게 정착장부에서만 그라우트와 인장재가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체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장을 하게 되면은 그라우트가 이렇게 강선이 이렇게 인장과 함과 동시에 그라우트도 같이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우트가 인장을 받는다고 해서 인장형 앵커이고 이렇게 인장을 하게 되면은 이 그라우트의 이 부분부터 첫 번째 부분부터 먼저 저항하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인장을 받는 이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마찰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고 뒤에는 마찰력이 거의 발휘가 되지 않게 되고 더 계속적으로 더 인장을 하게 되면은 마찰력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발휘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인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처음에 앞부분에서 받다가 두 번째는 뒷부분에서 이렇게 받는 이러한 형태로 뒤쪽으로 이렇게 마찰 저항의 최대치가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진행성 파괴라고 합니다. 진행성 파괴. 많이 들어보셨죠? 진행성 파괴라고. 자, 이거를 진행성 파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행성 파괴 때문에 우리가 안전율을 앵커의 안전율을 2.0에서 3.0 정도로 안전율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축형은 조금 신개념입니다. 그래서 압축형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압축형은 인장제의 전 구간에 걸쳐서, 그래서 정착장과 그다음에 자유장부 전체에 걸쳐 가지고 그라우트의 피복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인장제와 이 정착부 끝에 엔드 플레이트 내지는 압축을 받도록 판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전체에 걸쳐 가지고 전부 그라우트가 부착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천공부 내에 이러한 앵커체를 삽입을 하고 엔드 플레이트는 맨 밑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라우트를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 그라우트 여기까지 쳤습니다. 이렇게 또 채우게 되면은 그라우트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그라우트와 강선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간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강선과 끝에 있는 엔드 플레이트 부분만 간결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인장을 하게 되면 이 엔드 플레이트가 앞에 있는 그라우트를 밀게 되겠죠. 이렇게 밀게 되면서 그라우트가 압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축형 앵커는 우리 그라우트가 인장보다는 압축에 더 강도가 높다는, 여러분들 재료학 시간에 배웠죠.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라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라우트도 인장보다는 압축에 강하니까 인장형일 경우에는 인장을 받다 보면은 그라우트가 전부 갈라지게 되고,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강선이 부식되니까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라우트가 압축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앙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개념 앙카로서 실제로 이 압축형 앙카가 개발된 지는 아직 한 20년이 채 못 됐고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연고형 앙카는 이런 압축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압축과 인장을 동시에 받는 그러한 압축 인장 병용형 앵카가 또 개발돼서 연구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인장 및 압축이 응력을 비교를 해보면, 인장형 앵커는 인장을 받을 때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높은 마찰 저항을 받고, 뒤에는 인장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인장력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인장형 앵커입니다. 그러나 압축형 앵커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압축을 받기 때문에 마찰력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생기게 되고, 오히려 앞에는 압축력이 작용하지 않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